시간에 이어서 클린 코드 3장 함수에 대해서 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함수 잘 만드는 법 그 9번째 규칙까지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10번, 11, 12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마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드라이 원칙을 적용해서 반복하지 마라.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중복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서 지속적으로 중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규칙, 구조적 프로그래밍입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란 구조화 프로그래밍으로도 불리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쪽인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하위 개념인데요. 그 고투 문, 자바에 있는 고투 문을 없애거나 그 고투 문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주는 것으로도 가장 유명합니다. 이것을 에처르 다익스트라 저희가 최단 거리 알고리즘으로 좀 익숙한 다익스트라 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원칙은 모든 함수와 함수 내 모든 블록에 이제 입구와 출구,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리턴 문이 하나여야만 되고 또 루프, for나 while 문 안에서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고투 문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함수가 엄청 클 때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오히려 그 함수가 작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수를 작게 만들었다면 return, break, continue를 여러 차례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함수를 작게 만들었을 때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규칙, 함수를 그럼 어떻게 짜야 되나? 결국 그냥 끊임없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여쓰기도 많고 중복된 루프도 있고 긴 인수 목록이나 아니면 이름은 진짜 즉흥적으로 만들었거나 코드는 중복되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테스트 코드는 무조건 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팩토링 하죠. 코드를 다듬고 함수 만들고 이름 바꾸고 중복 제거하고 메서드도 줄이고 순서 바꾸고 이렇게 해도 또 다시 항상 단위 테스트는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12가지 함수 만드는 규칙이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주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엔 자바독스나 아니면 JS 독스에 대한 얘기일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슬래시 2개 붙이는 그런 주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주석에도 클린 코드, 배드 코드가 있듯이 좋은 주석, 나쁜 주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 브라이언 커니언 플라우거라는 분이 애초에 나쁜 코드에 주석을 달지 말라, 새로 짜라, 그냥 주석을 달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주석은 안 달면 좋지만 달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어떤 주석을 달아야 하고 어떤 주석을 달아야 하지 말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린 주석은 어떤 정보보다 유용하다. 하지만 경솔하고 근거 없는 주석은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상 주석은 기껏해야 필요악이다. 그래서 오직 코드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석을 가능한 줄이도록 하자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석은 나쁜 코드를 보완하지 못한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코드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주석을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주석으로 설명하고 쓰는 대신에 한 얘기가 좀 많아. 아 그래? 과중입니다. 아 그래. 4장 주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커니앤 플라우거는 애초에 나쁜 코드에 주석을 달지 말라, 새로 짜라. 한마디로 주석은 기껏해야 필요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가능한 줄이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주석을 적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주석, 그리고 진짜 달지 말아야 할 나쁜 주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방 한 얘기랑 똑같은데요. 주석은 나쁜 코드를 보완하지 못한다. 코드에 주석을 추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코드 품질이 나쁘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주석을 설명하고 애쓰는 대신에 그 난장판을 깨끗이 치우는데 시간을 보내자라고. 그리고 코드로 의도를 표현하라. 이제 많은 경우 몇 초만 더 생각하면 주석으로 달려는 그런 설명을 함수로 만들어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이 예로 이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 if문에 이런 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조건문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employee. is eligible for full benefits 해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두면 그냥 쓱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주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인 주석입니다. 이제 각 소스 파일 첫머리에 이제 뭐 저작권 정보나 뭐 계약 조건, 소유권 정보 등에 대한 것은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주석은 좋은 주석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석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면 편리합니다. 밑에는 이제 이런 정규 표현식이 이제 날짜, 시간과 같은 그것을 표현하는 정규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의 주석과 같이 설명해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왜 그런 시각과 날짜에 대한 날짜를 변화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애초에 이런 주석도 필요 없어집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리팩토링 하면 더 좋아지겠죠? 세 번째로 의도를 설명하는 주석입니다. 네, 그 주석에 이제 저자의 그 코더의 의도를 표현하는 코더의 의도를 나타내는 주석인데, 밑에 보시는 같이 스레드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경제 조건을 만들려 시도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코드를 짰는지를 설명하는 주석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결과를 경고하는 주석입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 코드를 봤을 때 결과를 경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석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뭐 여유 시간이 충분하다면 실행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 코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코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투두 주석인데,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할 일, 그것을 투두 주석으로 남기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업무를 이제 살짝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 투두로 만들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으니 주기적으로 투두를 검색해서 없애는 습관을 들이자고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성을 강조한 주석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주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주석입니다. 밑에는 이제 이 트림 함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트림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트림 함수는 문자에서 시적 공백을 제거한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API에서 자바독스, 뭐 JS독스입니다. 공개 API를 구현한다면 반드시 자바독스로 작성해서 함수를 설명하거나 뭐 클래스를 설명하거나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다른 주석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쁜 주석은 달면 안 됩니다. 이제 좋은 주석은 끝났고 나쁜 주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경우에 주석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절거리는 주석입니다.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의무감으로 혹은 이제 프로세스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주석을 단다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기로 했다면 시간이 들여서 최고의 주석을 달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밑에 보신 것 같이 그냥 캐치문에 똑같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단다면 그냥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중복하는 주석, 오해할 여지가 있는 주석입니다. 뭐 중복하는 주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히려 주석을 읽어서 더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this.closed가 true일 때 반환되는 유틸리티 메서드다. 타임아웃에 도달하면 얘를 던진다. 하자면 이 실제 코드를 보면 this.closed가 true일 때 반환되는 게 아니라 true여야만 반환이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타임아웃을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얘를 던집니다.
한마디로 이 주석만 읽었을 때는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나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적으로 다른 주석입니다. 모든 함수에 자바 독수를 달거나 모든 변수에 주석을 달아야 하는 규칙은 어리석다. 이런 주석은 오히려 코드를 복잡하게 하거나 혼동과 무질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력을 기록하는 주석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코드 변경 이력 같은 것을 모듈 첫머리나 뭐 패키지 첫머리 같은데 관리하는 관례가 바람직했지만 요즘에는 좋은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 있으므로 그냥 완전히 제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주석입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에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주석은 그냥 같은 이야기를 중복하는 주석과 똑같습니다. 위에 나왔던 그런 중복하는 주석과 그냥 똑같은 주석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기본 생성자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딱 보면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적어놨고 월중일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치를 표시하는 주석입니다. 이제 소스 파일에서 위치 예시와 같이 이런 슬래시로 특정 위치를 표시하려고 주석을 사용하는데 특정한 경우에 유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이제 이런 주석을 보면 프로그래머나 다른 코더가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이게 진짜 남용을 하면 애초에 그건 잡음이랑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때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 닫는 주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if문, elseif문, else문 아니면 뭐 try, catch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닫는 괄호에 닫는 주석은 애초에 그냥 잡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로를 돌리거나 저자를 표시하는 주석. 뭐 자바독스나 JS독스에 어서 뭐 아니면 누군가 했다 약간 이런 걸 다는 것인데 애초에 이런 것도 나쁜 주석이라고 합니다. 의외네요. 애초에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석으로 처리한 코드입니다. 뭐 이제 주석으로 처리한 코드는 이제 다른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지우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았겠지 하고 아니면 또 뭐 의미가 있겠지 했는데 이러면서 이런 주석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과감히 지우라고 합니다. 보면 우리의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전역 정보입니다. 당연히 전역 정보는 그 함수 어디에서나 코드 어디에서나 달아놨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전역 정보에 대한 주석은 달면 안 됩니다. 그 딱 코드 일부에 그것이 그 주석이 의미하는 곳에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코드에서 자바독스나 JS독스. 그래서 공개 API에서는 자바독스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코드라면 자바독스, JS독스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주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5장 형식 맞추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형식 맞추기입니다. 프로그래머라면 형식을 깔끔하게 맞춰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코딩 형식을 맞추기 위해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열심히 따라야 하고 만약에 팀으로 일한다면 그 팀이 합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착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규칙을 적용해주는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형식을 맞추는 이유는 잘 읽기 위해서죠.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형식을 맞춰야 합니다. 네, 이거 아까 금방 제가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데 코드 형식은 중요하다. 오늘 구현한 코드의 가독성은 앞으로 바뀔 코드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맨 처음에 잡아놓은 그런 코드나 구현 스타일이 이제 유지 보수 용이성과 확정성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식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행 길이를 유지하라. 한마디로 세로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JUnit, 피트니스, 테스트 비지 등등 이런
자바 기반의 프로젝트 7개를 저자가 조사한 결과 500줄을 넘기지 않고 대부분 200줄 정도인 파일로도 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는 더 줄겠죠. 한 100줄에서 150줄 정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킬 규칙은 아니지만 지키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 150줄 정도를 넘기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처럼 작성하라. 좋은 신문 기사는 최상단에 이제 기사를 몇 마디로 요약하는 표제, 그리고 첫 문단에는 전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예,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점점 세세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와 똑같이 코드에서도 형식을 잘 맞춘다면 이름은 이제 간단하면서도 설명이 가능하게, 그러니까 표제 기사에서의 표제와 같이 짓고, 그리고 그 소스 파일 첫 부분은 고차원 개념과 알고리즘, 그러니까 전체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달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의도를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저차원의 뭐 get, set 함수, 그리고 뭐 세부 내역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문의 다양한 기사처럼 읽기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념은 빈 행으로 분리하라. 각 행은 수식이나 절에 나타내고 일련의 행 묶음은 그 관련된 연관된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사이는 빈 행으로 분리해야 하므로 밑의 예시와 같이 이렇게 빈 행을 넣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읽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키지는 따로, 임포트 따로, 변수 따로, 그리고 함수 따로 이렇게 빈 행을 각각에 넣어준다면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로 밀집도입니다. 줄 바꿈이 아까 말했듯이 개념을 의미한다면 세로 밀집도는 연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코드는 세로로 가까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변수는 같이 두고 함수는 따로 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좀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수직거리, 그 세로 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세로 밀집도는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서로 밀접한 개념은 세로로 가까이 둬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서로 밀접한 개념은 한 파일에 속해야 마땅하고, 그래서 프로텍티드 변수는 뭐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텍티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른 클래스에 있으므로 다른 파일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첫째로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는 사용하는 위치에 최대한 가까이 선언해서 우리가 만들 함수는 매우 짧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각 함수의 맨 처음에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제한하는 변수, 뭐 포문 같은 경우에는 루프문 내부에 선언하고, 좀 긴 함수, 살짝 긴 함수라면 블록 상단이나 루프 직전에 변수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밑의 예시는 다소 좀 긴 함수에서 변수 선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 점점점은 그냥 위에 거를 생략했고, 이 테스트 러너 tr과 같이 이 폼은 바로 앞에 변수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맨 처음에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수 간에 세로로 거리를 두지 않고 묶어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종속 함수입니다. 종속 함수는 한 함수가 만약에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그 두 함수는 세로로 가까이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호출하는 함수는 호출되는 함수보다 더 위에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코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고요. 이런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프로그래머가 이 코드를 읽었을 때 방금 호출한 함수가 바로 다음에 정의되어 있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밑의 위키페이지 리스폰더 클래스와 같이 이제 맨 위에 make response라는 호출하는 함수, 그래서 이제 퍼블릭 함수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호출되는 함수 get page name or default나 load page나 아니면 not found response, make page response와 같은 그런 호출되는 함수들은 private나 protected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밑에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각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유사성입니다. 개념적인 유사도가 높을수록 이 코드를 가까이 배치해야 되는 건데 어, 크게 이제 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한 경우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이고요. 그리고 변수와 그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들인데 이게 이제 JUnit에서 사용하는 assert에 대한 함수들인데 assert true, true, false, false 이렇게 assert 관련된 동작들을 수행하면 명명법이 똑같고 그리고 기본 기능이 유사한 함수로서 이제 개념적 유사성이 높은 함수들인데 이런 것은 이거 위에 말했듯이 종속적인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이것은 따로 가까이 배치하면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로 길이에 대한 지금까지는 세로 길이였는데 이제 가로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그럼 얼마나 길어야 적당할까? 이제 위의 것과 같이 프로젝트 7개를 조사한 결과 20자에서 60자 사이의 코드가 전체의 40%에 해당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모니터가 엄청 크니까 200자도 넘게 화면 표시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120자 정도로 행 길이를 제한하자고 합니다. 가로 공백과 밀집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로로는 공백을 사용해서 밀접한 개념과 느슨한 개념을 표현하는데 할당 연산자 좌우로 공백을 주어서 왼쪽 오른쪽 요소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함수 이름과 괄호 사이에는 공백을 없애고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를 강조를 위해서 공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 연산자 좌우로 공백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와 이제 그런 괄호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과 항 사이에는 공백을 두고 그리고 이런 연산자에는 바로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여쓰기입니다. 들여쓰기를 잘하면 당연히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들여쓰기를 무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진짜 짧은 if문이나 while문 그런 짧은 함수에서는 들여쓰기 규칙을 무시하고픈 유혹이 생기지만 그러지 말자. 그래서 들여쓰기 범위를 제대로 표현하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바로 그냥 중괄호로 감싸고 한 줄에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건 나쁜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들여쓰기를 해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습니다. 가짜 범위 그냥 빈 와일문이나 빈 폼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빈 블록으로 올바로 들여쓰고 가로로 감싸야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감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세미콜론 하나만 넣을 경우 이제 여기 달지 말고 이렇게 행을 바꿔서 밑에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규칙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팀에 속하 있다면 그 팀이 정한 규칙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선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드 형식을 유지해서 구현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그래서 스타일이 일관적이고 매끄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주소편에서 뜨끔했는데요. 아, 저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주소를 많이 단 적이 있었거든요. 히알리는 어떨 어떡합니까? 어떨. 버서도 그렇고 이제 파람, 리턴 이런 거 다 굳이 안 달아도 돼. 설명이 필요한 것만. 대부분 안 해당하는데 이제 뭐 자바독스, 제이스독스 그리고 설명, 설명 주석 이 두 가지 정도. 그리고 투두 주석 맞아. 투두 주석이 뭐 이제 JS독스랑 비슷하지만 또 우리 많이 쓰지. 음.